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싫어요는 노노. 반갑습니다. 삼천포 백서의 송정파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 자영업 관련한 영상인데 하필 주제가 경매입니다. 지금부터 한 2-3주? 2-3주 전 정도에 가게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제 나와 보니까 제가 이제 가게 오픈한 그 시간 전이라 그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직원분이 안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요런 안내문을 가게 이제 문고리에 꽂아놓고 가셨더라고요. 일단 요 안내문은 사건 번호 있고, 일단 이미 강제 경매에 들어갔다, 채권자가 거제 쪽에 있는 축협이고, 그 다음에 코랑코하는 요런 관련한 회사들이 일단 경매를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위 사건에 대하여 기아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경매가 신청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으나 기아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드려오니 소유자 및 임차인, 점유자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세부 내용은 제가 이제 본 영상 그 설명란에다가 풀 타이핑을 쳐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3년 넘게 제 점포가 속해 있는 이제 건물이 이제 경매에 이제 넘어갔다는 그런 이제 안내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놀랄 건 아닌 게, 대부분 이제 요런 건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좀 감지가 되는 건들이 있어요. 한 1년 전쯤 됐나? 이제 건물주분이 그 감정평가사 같은 사람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건물을 싹 둘러보고 갔습니다. 보증금 차임 확인 다시 하고, 그걸 이제 봤을 때 이 건물을 일단 그걸로 해서 추가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인지를 했고요. 따지고 보면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데 임차인인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점포를 구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 다녀갔을 때도 그렇고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인터넷 등기소 가서 요거를 이제 발급을 받아서 출력을 했고요. 일단 요런 상황에서 한 달 전인가 저희 가게에 이제 식사하러 오신 이제 노 부부께서 뜬금없이 이 건물 경매에 나온 거 알고 있냐, 보증금하고 지금 세가 얼마냐, 내가 그걸 알아야 널 도와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러 오셨으면 그냥 식사만 하고 가시면 되는데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제 임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 경매 물건에 이제 입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현장 조사를 이제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그 관련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따지고 보면 보증금이 500이 됐든 5000이 됐든 자기 돈 10,000원, 20,000원 안 갖고 온 사람 없거든요. 근데 당장 500, 5000 얼마를 날릴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임자 잘못 만나면 진짜 싸대기 제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경매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임장이나 이런 현장에 그런 걸 나가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3자가 아닌 해당 경매권에 대해서 일단 입찰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공공기관에 가서 임대차 현황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같이 주어집니다. 굳이 이렇게 현장 방문해서 애꿎은 임차인들 괴롭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실 이 경매 관련해서는 환산 보증금이다, 지역별로 다 다르죠. 소액 임차인이다, 아니면 최우선 변제권이다. 용어도 많고 절차도 약간 복잡하고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좀 천천히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잡아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본인이 임차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이 아니면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점포가 한 칸이 되겠죠. 경매에 붙여지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채권 확보입니다. 채권 확보. 이게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한테 채권이란 얘기는 보통 이제 그 보증금을 얘기를 하죠. 물론 이 권리금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찌됐든 간에 경매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 원래 주인이 그 채무를 갚아서 경매 취소 처분을 받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낙찰자가 와서 새로운 건물주가 오면 그 사람하고 계약 관계가 다시 정리된 다음에 이제 뭐 권리금이나 요건 논할 것이고, 딱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요런 이제 안내문이 도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채권 확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점포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걸어둔 금액이 얼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이냐. 일단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등기부도 떼보고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게 가장 좀 손쉬우면서 제일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제일 복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 채권 확보, 보증금을 내가 최대한 나중에 이게 실제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을 받고 내가 이제 속해 있는 이제 순위에 따라서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100% 내가 지금 보증금 맡겨놓은 이 금액이 100% 회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부동산 관련한 뭐 일을 하시는 분이든 뭐 경매하시는 뭐 경매 쪽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든 문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일을 일단 당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야 될 것인가, 임대료를 내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건 뭐 법무사 사무실이건 변호사 사무실이건 어디를 가도 답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있고 옆에 미용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식당은 이제 뭐 제 어머니 뻘이시고 제 옆에 있는 미용실은 제 이제 여동생 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점포 관리라든가 뭐 가맹거래사 뭐 자격시험 준비하면서 부동산 관련한 시험도 봤었고, 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뭐 잠깐 시간 텀이 좀 있다 보니까 경매책을 한 3권 정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뭐 상가 임대차가 됐든 민법이 됐든 이런 관련한 절차라든가 뭐 똑같은 조문을 봐도 이해력이 좀 더 빠르겠죠. 그래도 이제 뭐 법 없이도 살게 생겼지만은 법을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 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뭐 상황 설명을 풀어드릴 수는 있지만 내라 말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임대료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그 기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그 임대인이 되겠죠. 집주인의 그 채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뭐 등기부를 먼저 떼봐야 될 것이고, 이 건물의 뭐 근저당이라든가 다른 그런 채무가 이제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일단 하셔야 되고,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이 쉽지만 문제는 이 집주인이에요. 이 집주인이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게 이제 일이 터져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면 100이면 100은 다 그거 내가 이제 곧 끌 거다, 잠깐 지금 돈이 좀 막혀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 끌 거다, 임대료나 이런 거는 정해진 기한에 그대로 넣어라,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든 경매 쪽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임대인, 건물주의 말을 100% 믿지 마라.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이래저래 돈줄 막혀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거 갖기 힘드니 임대료라도 밀어두세요, 이런 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원래는 뭐 재계약이든 뭐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편의점 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본사 쪽에 그 임대차 점주만이 아니라 건물주들을 관리하는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명절이 되면
뭐 이런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계약을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 점포로 임차해서 장사를 하지만 건물주랑 뭐 중간중간 소통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현황들을 좀 알 수 있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좀 판단이 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2기의 차임, 흔히 보통 이제 월 단위로 이제 월세 그 차임을 내기 때문에 두 번이에요. 두 번만 월세를 늦게 내거나 안 내도 건물주나 임대인한테는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너 나가라고 하면 점포를 비우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왜 딜레마인 줄 아시겠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맡겨둔 보증금을 찾아오려면 보통 경매 절차라는 게 이런 안내문이 오고 나서 짧아야 뭐 한 10개월, 1년?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잘 진행이 돼서 딱 첫 방에 낙찰이 되고 낙찰 대금이 지불이 되고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가 되는데, 그럼 보통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앞전 양산에서 장사를 할 때는 보증금 6천에 세가 200 나올 땐 330이었죠.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보증금은 크고 뭐 임대료도 세지만, 근데 이런 점포는 일단은 뭐 소액 임차인이건 최우선 변제권이고 이런 게 뭐 환산 보증금 아예 이런 게 의미가 없어버리는 점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포는 일단 안 들어가는 게 최우선이고요. 이제 지금 제가 임차를 하고 있는 이 점포는 보증금 500에 월세가 7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흔한 얘기로 월세 한 7달만 밀어놓으면 내가 맡겨놓은 보증금은 다 그냥 까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똑같이 안내문을 받아주면 저는 마음이 좀 편하죠. 내 보증금 뗄 일은 없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딱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내 판단으로 해서 일단 월세를 밀어서 내가 최대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 대금이 결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막 선순위에서 막 돈을 빼가기 때문에 얼마를 회수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최대한 내가 월세라도 밀어놔서 나중에 내가 조금 보증금 회수가 덜 되더라도 내 손해를 좀 커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월세를 밀어놨단 말이에요. 뭐 건물주는 반발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건물주 말이 사실이 돼버렸어요. 어디선가 돈을 끌어다가 이 경매 절차 진행되는 거를 취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돈을 갚아서. 그럼 이제 그때 가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괘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임차인보다는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나이나 연배가 많고 흔히 얘기하는 재력이 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는 게 날 무시해? 너 필요 없으니까 점포 비우고 나가.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뭐 법률 전공하거나 그런 법조인분들도 쉽사리 월세를 밀어놔라. 일단 월세를 내라. 이거를 명확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건물주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 사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건물 가액 대비 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된 원인, 지금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두고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그 옆에 근처에 있는 가게들은 저랑은 상황이 다른 게 보증금은 뭐 월세 대비 크고 차임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 1년 반, 뭐 2년 이 사이에 월세를 밀어놔도 보증금을 다 못 간단 말이에요. 다 변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를 지금 미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죠. 그거 끌 거다. 월세 입금해라.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여력이 좀 있죠. 이제 이게 온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한 7달 전부터만 월세를 밀어놔도
회수가 충분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세부적인 환산보증금 관련해서 제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액, 이런 부분들은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이제 주요 요지는 내가 임차를 하고 있는 점포나 건물이 경매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 당시 상황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월세를 밀어두는 그런 행위는 만에 하나 건물주가 그 채무를 변제를 하고 다시 원래 건물주의 지위를 회복을 했을 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한 좀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되면 권리금 주장도 못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점포를 임차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번거롭고 불편한 관계일 수 있지만 뭐 주기적으로 굳이 찾아뵙는다기보다는 오다 가다 얼굴 보면 인사하고 뭐 명절 때 뭐 작은 선물이라도 좀 챙긴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어디에서 뭘 하는지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어쩐지 그러니까 이제 만에 하나 문제 생겼을 때 이 지금 막혀있는 이 채무 금액을 이 건물주가 변상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치고요. 요 다음부터는 제가 좀 시리즈로 해서 요 진행되는 절차도 그렇고 뭐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뭐 갱신 때마다 챙겨야 될 요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은 좀 길어졌고요. 저는 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